신규식 CJB 전 사장이 산하기관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의회 의장이 뒤늦게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사청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건데 단체장 거수기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계기관 측 이래 47년 만에 처음으로 증평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내륙 한복판인 충북에서 지진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이 지지부진합니다. 두 대학이 교육부에 보완 계획서를 냈는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통합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신규식 CJB 전 사장이 충청북도 산하기관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이 2달 만에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억대 자문료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의혹이 있었지만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을 반성한다는 뜻인데요. 향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지만 단체장의 거수기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허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를 통과했던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CJB 청주방송 재직 시절 기업체에서 1억 3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쏟아졌지만 국민의힘이 대다수인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최종 승인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난색을 보이며 결국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기관 노동조합까지 나서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했고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됐습니다. 이양석 충북도의회 의장이 2달 만에 뒤늦게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의장은 의회 인사검증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고 각 상임위별로 전문적인 검증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철두철미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검증 시스템을 좀 잘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좀 의회 내에서도 자체 좀 검증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도. 최근 지방선거 때마다 도지사와 같은 여당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 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며 스스로 인사청문 권한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봐주기식 검증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의회가 합리적인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1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앞으로는 본연의 기능을 세우는 것에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인사청문회가 첫 도입된 이후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이 된 충청북도 출자 출연 산하 기관은 모두 8곳. 충북도의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당장 공석인 충북TP 원장을 비롯해 청주 의료원장의 인사청문 과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호화 연수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공석이 된 충북도립대 총장을 곧바로 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옥천군 도정보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면서 도립대에 대한 감사가 끝난 만큼 남은 절차를 미루지 않겠다며 징계와 후임자 임용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또 사태를 서둘러 매듭짓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도립대 4년제 승격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준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자원봉사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계 책임자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20만 원의 인건비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증평에서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흔들림이 전달됐는데요. 1978년 계기 관측 이래 47년 만에 증평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일대에서 규모 2.2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km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안 근처에 대규모 리조트가 있어 투숙객들이 새벽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건물 자체가 흔들렸어요. 그 침대가 그냥 누가 저를 민 것처럼 이렇게 완전 흔들렸어요. 건물이 무너지나 생각할 정도로 진동이 심했어가지고. 큰 소리가 나고 집이 흔들렸다는 지진 감지 신고도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누워 있는데 문 닫는 소리가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 소리야? 그러니까 누가 왔나? 이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지진 났다는데. 1978년 계기 관측 이래 증평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처음 겪어보는 지진에 주민들이 놀랐습니다. 괜찮냐고 전화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자고 있다가 침대 흔들려서 전화했다. 문자 보니까 지진 났다고. 지난 47년간 충북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47회 발생했는데 최근 3년간 발생 횟수가 전체의 19%인 9건이나 됐습니다. 내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충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2년 10월 괴산군에서는 규모 4.1의 강진으로 피해가 이어졌고 2023년에는 옥천에서, 지난 2월에는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몇 년 사이 지진의 빈도가 잦아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조금 횟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지하에서 그 응력에 의해서 조금씩 깨지는 횟수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진 방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항상 조금 더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요. 강진에 대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과 함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활성 단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새 상임대표로 이광희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더민주 혁신회의는 오는 29일 청주에서 3기 발대식을 열고 이광희 의원과 김기표, 김문수 의원 등을 3기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조직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광희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3기는 교육과 세미나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열어가는 돌격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일 늦은 것으로 평년보다 이른 장마가 모기 활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바이러스가 뇌로 퍼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이 교육부에서 승인이 보류된 데 이어 글로컬대학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충북대와 교통대가 오늘 교육부에 보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완전한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입장이 달랐던 정원 조정 등의 어느 정도 입장차는 좁혀졌다고 합니다.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건데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대 고창섭 총장이 구성원에게 보낸 글입니다. 글로컬대학 이행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후로 교통대와의 통합협상이 늦어진 것을 결정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유사중복학과 통합협상이 양대학 캠퍼스 간 정원 조정의 견해차가 커
진전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청주에 9개 통합학과를 두는 대신 충주에는 감소하는 정원을 청주 정원으로 일부 넘겨주기로 한 데 대해 충북대에서는 경쟁력 등을 이유로 우려의 소리가 나왔고 교통대는 약속을 지키라며 맞서왔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보완계획서 제출일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히 입장차를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많은 부분에서 간격을 좁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노력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양대학의 입장을 글로컬 대학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달렸습니다. 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사업비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승인이 보류돼 있는 통합 추진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주시장이 사실상 통합을 찬성했지만 충주와 의왕시에서는 반대 운동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대학 정책 변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통합의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추진을 이어온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이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농 충북도 연맹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미령 장관은 수차례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을 지시한 내란 농정의 핵심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송 장관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 농식품부 지부는 송 장관의 유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중단됐던 충주 복합체육센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달 새로운 건설사와 계약해 주요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